오케이. 자, 질문. 자, 몇 번 해줄까요? 자, 일단 내신 만점부터 측정기. 자, 149부터 152까지 질문. 질문. 소윤이 안 했어? 안 했어요? 수요일날 와. 그래서 10시부터 있을 거니까. 자, 모르는 거. 축전기 없어? 없어? 오케이. 없어요? 지환이 없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자, 알았어. 넘길게. 자, 그 다음에 실력어 153쪽 질문. 153쪽 실력어 여기 질문 있나요? 여기도 없어? 오케이, 넘길게. 자, 이제 대단한 마무리. 자, 몇 쪽이냐? 156부터 고난도 전까지지? 자, 159쪽까지 질문. 질문 4번 또 4번 또 4번 겹쳤어요? 4번 하나면 돼? 8번도 또 있어? 또 있어? 괜찮아? 자, 두 문제만 합시다 그럼. 4번과 8번. 자, 전기계 합성. 자, 보자. 자, 그림은 X축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고정되어 있는 대전 입자로부터 각각 R과 2R만큼 떨어진 점전화 AB를 나타낸 것이다. A 위치의 전위는 V고요. V고 A가 대전 입자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플러스 X 방향이래. 대전 입자로부터 받는 전기력은 자, 누구다? 플러스 X 방향의 F래요. A가 라지 F래. 얘로부터 받는 맞지? 그럼 얘는 어떤 전기야? 얘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겠네. 그죠? 맞죠? 그리고 대전 입자로부터 받는 그치? 자, A와 B의 전하량은 각각 EQ와 마이너스 Q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전 입자 당연히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맞고요. 괜찮지? 그치? 자, 그럼 두 번째. 자, 얘들아, 이거 봐봐. 그 F가 얘 전하량을 얘 Q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게 아니냐. 자, 라지 F는 누구야? R 제곱분의 몇인 거야? 2 스몰 Q 라지 Q인 거지. 맞지? 그럼 봐봐.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4분의 1 F이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봐봐. 같은 종류의 전기죠? 그치? 이쪽으로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게 F래. 맞죠? 그럼 B가 받는 전기력은 4분의 1 라지 F다. 얘들아, A와 B 사이의 전기력은 뭐 한다고 했어? 무시한다고 얘기했죠? 그치? 그럼 봐봐. 그럼 라지 F는 맞네. R 제곱분의 2 스몰 Q 라지 Q라고 합시다. 얘 그냥 Q라고 할게. 그치?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그치? 전기력을 F1이라고 하자. F1은 얘네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4R 제곱분의 그치? 얘네 둘 전하량의 곱이니까 Q 곱하기 라지 Q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얘가 되려면 여기 양변에 몇을 곱해야 돼? 8분의 1 곱해야 되겠지? 8분의 1? 그럼 여기다 8분의 1 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는 누구야? 8분의 1 라지 F가 되겠네. 그쵸? 그럼 얘 틀렸네요. 얘. 그지? 맞지? 자, 그 다음에 B의 위치에서 대전 입자에 의한 전위는 2분의 1 V다. 자, 봐봐. 얘가 전위가 V야. 그죠? 잠깐만. 몇 번이야? 4번이냐? 확인. 잠깐만.
음. 4번 맞죠? 자, 봐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B의 위치. 어디냐? B의 위치에서 대전 입자에 의한 전위는 2분의 1 V이다. 전위는 2분의 1 V이다. 자, 얘들아, 이거 봐봐. 봐봐. 얘네 둘 사이에, 자, 얘네 둘 사이에 전위 차이가 몇 차이 나는 거야? V 차이 나는 거지.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거 봐봐. V는 전기장 곱하기 누구야? 거리지. 거리? 잠깐만. 다시 할게. 자, 얘들아, 봐봐. 전기장이 누구냐? 전기장이. 단위 전하량분의 전하량에 대한 전기력의 크기였지. 맞아요? 그치? 그래서 F는 바로 누구였어? 2 곱하기 Q였고요. 전하량이었고. 그치? 그 다음에, 자, 옮기면서 한 1의 양이죠? 전기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자, 10 곱하기 이동한 거리니까 2 곱하기 G 곱하기 누구와 비례했다? D와 비례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전위는 단위 전하량에 대한 자, 한 1이니까 누구였어? 2 곱하기 누구였어요? D였지. 맞죠? 간지러워. 잠깐만. 플러스 이퀄룩이지. B의 위치에서 대전 입자에 의한 전위는 2분의 1 V이다. 2분의 1 V이다. 2분의 1 V. B의 위치에서 대전 입자에 의한 전위지. 전위는 잠깐만. A의 위치에서의 전위가 V고, 봐봐. A의 위치에서의 전위가 V지. 이 지점에서의 전위가 V야. V냐? 잠깐만. B 위치에서 대전 입자에 의한 전위는 전기장 곱하기 누구야? 거리죠? 거리지? 자, 일단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표현할게. 잠깐만. 전기장은 단위 전하량에 대한 전기력이죠. 그래서 전기장은 자, 이거 봐봐. 자, 우리 요거 했었잖아. 전기장은 단위 전하량에 대한 전기력이 받는 힘이지. 플러스 1쿨룸짜리가 받는 전기력. 근데 전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맞지? 그 다음에 두 대전체의 전하량에 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그래서 자,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이었지. 맞아요? 한마디로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지. 맞아요? 근데 자, 봐봐. 봐봐. 얘 전하량이 EQ였잖아. 전기장. 자, 봐봐. 얘 전하량이 EQ였지. 얘 균일한 전기장 아닙니다. 얘 점전하라서 거리에 따라서 전기장의 세기가 변해. 알겠죠? 거리에 따라서. 자, 거리가, 자, 봐봐. 자, A와 B를 비교해보면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보자. 됐죠? 전기장의 세기를 한번 비교해보면 거리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할게. 자, 거리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지. 맞지? 그럼 거리의 제곱은 몇 대 몇이야? 1대 4죠? 맞지? 그리고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네. 2대 1네.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고 전하량과 비례하지. 맞아? 자, 그러면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하죠? 그럼 몇 대 몇이야? 2대 4분의 1이니까 2대 4분의 1이니까 8대 1이냐? 전기장이? 전기장이 8대 1이네요. 맞지? 그지? 그러면 전이차는 자, 전기장 곱하기 누구야? 거리지. 그지? 전기장 곱하기 거리니까 8대
2니까 몇 대 몇이야? 4대 1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얘 4분의 1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잠깐만 어디 잘못했어? 잠깐만. 거리 잠깐만. 대전 입자. 전기장이 일정하다는 말이 나왔네? 전기장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1대 2잖아. 어이씨, 잠깐만. 전 위는 전기장 곱하기 누구야? 전기장 곱하기 거리 아니야? 근데 전기장의 비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고, 대전 입자의 전하는과 비례네. 선생님 여기서 잘못했다. 자, 봐봐. 얘들아 봐봐. 다시 할게. 어디서 잘못됐냐면, 얘들아 봐봐. 전기장의 세기는 자, 전기장의 세기는 단위 전향분의 누구야? 전기력이지. 맞아? 근데 전기력의 크기는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두 물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쵸?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의 곱이니까 전하량 2대1 맞는데? QQ 약분되는 거지. 그죠? 자, 다시. 자, 그럼 봐봐. QQ 약분되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과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의 전기장의 세기, 여기서의 전위 차이가 V가 나면 B에서 대전 입자까지 전하량이죠? 거리가 1대 2야. 전위 차이. 잠깐만. 전위 차는 일정한 전기장에서 거리와 비례. B 위치에서 대전 입자에 의한 전위 차이는 2분의 1V다. 선생님 뭐 어디서 잘못했냐? 잘못한 거 없지? 그치? 자, 일단 봐봐. A와 B의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인데? 2대 1이고 거리의 제곱이 1대 4야. 그럼 얘분의 얘니까, 그쵸? 전기장의 세기는 8대 1이고 거리의 비가 1대 2니까 전위차는 4대 1이 나온 게 맞는데? 그럼 4분의 1 V여야 되는데? 왜 2분의 1 V냐?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 잠깐만. 진짜 짜증나네. 잠깐만요. 맞잖아. 거리와 반비례. 자, 얘들아 봐봐. 자, 다시 할게. 자, 봐봐. 이렇게 나오고, 자, 얘들아, 얘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잖아. 맞지? 근데 전기장의 세기가 전하량분의 힘 곱하기 누구야? 거리지. 맞아요? 됐니? 자, 이거 좀 더 변형할게. 그럼 얘는 전하량분의 자, 얘들아, 전기력의 세기는 두 대전 입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맞지? 전하량의 곱에 비례했지. 맞아? 그럼 여기다가 다시 D를 곱한 거지. 맞아, 안 맞아? 됐어요? 그럼 얘는 얘의 약분되면서 자, 얘의 약분되면서 D분의 자, 두 대전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지. 자, 이렇게 되거든. 자, 봐봐.
한마디로 자 이거 봐. 자 전위는 두 대전체의 균이라는 말은 없지. 점전화야. 균이라진 않는데. A와 B 사이의 전기력은 무시한다. A와 B 사이의 전기력은 무시한다. B의 위치에서 대전입자의 전위. 이거 대전입자의 전위는 2분의 1V다. 2분의 1V다.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전위가 V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전이지. 얘네 둘 사이의 전이고. 자, 얘네 둘 사이의 전위는요. 아, 이거 전기장이 잠깐만. 전기력은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지. 전하량의 곱에 비례죠. 곱에 비례. 맞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Q 이거 약분 되거든요. 자, 다시 할게. 봐봐. 자, 봐. 자, V는 전기장 곱하기 누구야?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곱과 비례한다. 근데 전기장의 세기는 자, 누구야? 단위 전하량에 대한 바로 누구야? 전기력 곱하기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죠. 맞아요? 그럼 자, 봐봐. 전기력 F는 두 대전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대전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거지. 맞냐? 그죠? 아, 그러면 얘 대신에 탁 넣어주면 Q분의 D분의 Q 곱하기 누구야? 스몰 Q가 되겠지. 맞아? 그럼 결국 얘 계산해주면 D분의 Q가 되면서 자, 전위차는 거리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거야. 왜? 여기서 이 Q는 누구야? 이 대전입자의 전하량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대전입자의 전하량은 변하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전위차는 거리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거리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죠? 그치? 그러면 전위차는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V니까 얘는 몇 V야? 2분의 1 V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답은 몇 번이다? 기억과 지금 4번이 된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웠다. 저렇게 변형까지 해야 되니까. 오케이? 변형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데 왜 이해가 안 되는지를 선생님 잠깐만. 원래 이렇게도 맞아야 되는데. 봐봐. A와 B야. 전하량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전하량의 비가 2대 1이야. 얘가 2대 1이야. 그죠? 전하량의 비가 2대 1이야. 전기력이 몇 대 몇이었냐? 얘가 F였잖아. 얘가 8분의 F인가? 8분의 1 F지. 맞아? 그럼 전기력이 몇 대 몇이냐? 전기력이 8대 1이죠? 8대 1이지. 8대 1 맞는 거 8대 1 맞지? 그지? 8대 1이고요. 그래서 얘 틀렸었지? 그리고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얘분의 얘니까 몇 대 몇이야? 4대 1이네. 전기장의 세기가 4대 1이고 그치? 전기장의 세기가 4대 1이고 거리가 몇 대 몇이야? 거리가 1대 2지. 이렇게 하면 되네. 1대 2. 맞죠? 맞니? 그럼 전위 차이가 몇 대 몇이야? 4대 2가 되네. 그치? 2대 1이 되네요. 2대 1. 맞아? 그래서 얘가 V니까 얘가 몇이야? 2분의 1 V가 되지. 이게 훨씬 낫겠다. 자, 다시 한번. 얘가 어차피 얘네들의 전하량이 2대 1이잖아. 전하량이 2대 1이야. 그치? 그리고 전기력 위에서 구했죠? 전기력이 8대 1이었지. 여기가 라지 F면 얘네들이 작용하는 힘이 라지 F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8분의 1F니까. 그치? 그럼 전기력이 8대 1이야. 그치? 그러면 전기장은 단위 전하량에 대한 전기력이지. 맞아? 그러면 단위 전하량에 대한 전기력이니까 얘분의 얘 중에 4대 1 나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전위차는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누구야?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의 곱과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는 1대2가 되면서 전위는 얘네들의 곱이니까 2대1이 된다는 거야. 이게 훨씬 낫죠? 그치? 그럼 얘가 V니까 얘는 몇 V야? 2분의 1 V가 된다. 이게 훨씬 낫겠네. 이해가요? 답은 몇 번이야? 기억과 디귿 4번이 된다. 오케이. 자, 8번 봅시다. 자, 8번. 8번 보자. 자, 8번 볼게요. 자, 그럼 가나다는 저항이 같은, 자, 가나다는 저항값이 같은 4개의 저항을 전압이 같은 전지에 연결한 회로를 나타낸 거래. 자, 가에 흐르는 전류세기를 I1, 나에 흐르는 전류세기 I2, 다에 흐르는 전류세기 I3. 자, 부등호와 등으로서 표현하래요. 자, 한번 가볼게. 얘들아, 얘는 어떻게 연결돼 있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지. 가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위로 오르고 아래로 오르지. 맞아? 그럼 얘네들은 어떤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죠. 맞아? 그러면 얘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오르니까 이 세 개의 저항은 어떤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지. 맞아? 그럼 이 하나의 저항은 어떤 연결이야? 병렬 연결이니까 아 얘는 이런 모양이야. 위쪽 세 개가 직렬 연결이고 이렇게 그리면 돼. 자, 아래쪽 하나가 누구야? 병렬 연결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전류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여기에 있는 녀석이 바로 전류계지. 이게 가 모양이야. 그죠? 그럼 나 모양은 뭐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자, 전류가 위쪽과 아래쪽으로 흐르지. 맞아? 위쪽으로 흘렀을 때 얘네 둘은요 직렬 연결이고요. 아래쪽으로 흐르면 아래쪽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겠지. 맞아요? 아, 그럼 얘는 어떤 연결이냐면 이런 연결이네. 위쪽 두 개는 직렬 연결이고 아래쪽 두 개는 이런 병렬 연결이죠. 뭐 이렇게 병렬 연결이네. 이런 연결이 바로 나야. 맞지? 그럼 전류계는 어디에 있어요? 전류계 여기 있네. 전류계는 여기 있네. 맞습니까? 그럼 다는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맞지? 그럼 전류는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 어우, 세 개가 병렬 연결이네요. 얘는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얘는 이렇게 직렬 연결일 거고 얘네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되겠지. 맞아? 그럼 얘는 어떤 연결이냐면 이거네.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또 아래쪽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아, 힘들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전압, 오음의 법칙 V는 I 안에서 가나다의 전체 전압이 어때? 똑같지? 그죠? 아, 여기 전류계는 여기 있는 게 전류계지. 여기 있는 게 전류계야. 맞죠? 괜찮아? 그럼 전체 전류계를 한번 구해보자. 자, 한번 가볼게. 자, 오케이? 자, 일단 전체 저항의 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저항 누구로 놓을까? 1로 놓을까요? 1이 편하겠지? 맞아? 자, 그냥 1로 놓을게. 같은 저항이니까. 그쵸? 그럼 가 같은 경우는 저항이 얘 3이고 얘 1이지. 그지? 그럼 전체 저항은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고요. 전체 저항은 몇이야? 4분의 3이 되는 거죠. 얘 4분의 3이야. 맞니? 자,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1이니까 얘는 2고요. 자,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은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4, 2분의 5. 아, 전체 저항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가 되겠지. 맞아요? 5분의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저랑 똑같겠다. 그죠? 전체 저항 몇이야? 5분의 2지. 아, 그럼 얘들아 봐봐. 전체 저항의 비를 한번 구해볼게. 왜?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잖아. 전체 전압이 일정할 때. 그지? 그럼 다에서 전체 저항의 비는 비율로 하자. 자, 아우, 그지 같다, 야.
자, 4와 5의 최소 공배수 몇이냐? 4와 5의 최소 공배수 몇이니? 20인가? 그치? 자, 20 곱해주면 여기 몇이야? 20 곱하면 15지. 여기 20 곱하면 8이죠? 여기 8이지? 맞아? 아, 그러면 전체 저항은 15대 8대 8. 15대 8대 8이야. 맞지? 그죠? 그럼 전체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지. 8대 15대 15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됐니? 자, 두 번째. 지금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에는 전류잖아. 맞죠? 얘들아, 봐봐. 자, 전체 전류가 8인데, 자, 얘네들은 병렬 연결이야. 병렬 연결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근데 저항의 비가 3대 1이죠. 그럼 전류의 비는? 자, 3대 1이니까 1대 3이 되는 거지. 맞아? 맞지? 그냥 전체 전류 8이라고 한다면, 그치? 그럼 얘는 몇이야? 1대 3이니까 얘가 2면 여기가 6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이해가? 그냥 6이라고 할게. 여기 전류. 됐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전체 전류가 15인데, 여기 전압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치? 아, 그럼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그치? 자, 근데 저항의 비가 2대 1대 1이지. 그럼 전류는 1대 2대 2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1대 2대 2 되는 거니까, 자, 5가 몇인 거야? 15인 거지. 그치? 그럼 1이 몇인 거야? 3인 거죠? 그치? 아, 그럼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몇인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쵸? 전류 제가 더 크네.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얘네 셋은요, 역시 똑같아. 그쵸? 그럼 전류가 얘가 몇이야? 3이면 얘가 전류가 몇이야? 6이고 6이야? 잠깐만. 역시 마찬가지야. 1대 2대 2지. 3, 6, 6이지. 맞죠? 아, 여기 6이고 여기도 6인 거죠? 3, 6, 6인 거지? 맞아요? 아, 끝났네. 그러면 봐봐. 얘네 둘의 전류의 세기는 어때? 같이. 맞아? 아, 그러면 I1과 I3가 어때? 똑같죠? 그치? 누구보다 커? I2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오케이? 다 맞습니다. I1과 I3가 같고 I2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상대값을 이렇게 해주는 게 그나마 제일 편할 것 같아. 오케이? 좀 어려웠다. 어려웠네요. 이해가지? 회로 분석한 게. 자, 넘길게요. 자, 오늘 이 전개 파트 전체가 아마 시험 문제야. 자, 넘기자. 넘겨보면 고난도 좀 패스하고. 자, 물질 4성. 이게 자기 파트예요. 얘들아,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쉬워요. 자, 좀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어려운 문제 없으니까. 자, 일단 자기력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 자기력이란 뭐냐면 자석과 자석 또는 좌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자기력이란 이렇게 자석과 같이 자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즉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크게 몇 가지 힘이 있다?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역시 어떤 힘이 있어요? 인력이 있고요.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어요. 자, 그럼 인력이란 뭐냐면 서로 다른 전극, N극과 S극 또는 S극과 N극 서로 다른 극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인력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자, 청력이란 뭐냐?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 서로 같은 극 사이에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청력이라고 하지. 괜찮지? 물론 모든 힘은 항상 쌍조작용하기 때문에 이 인력과 청력은 항상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소리야. 작용 반작용이죠. 자, 너희들 초등학교 때 이거 했을 거야.
자, 자석을 딱 갖다 놓고 요 주변에 쇳가루 쫙 뿌리면, 그치? 쇳가루가 쭉 달라붙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왜 쇳가루가 달라붙냐? 자기력은요, 붙어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고,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해가요? 자, 이 주변에 철가루가 쫙 붙는 거야. 아, 그러면 자기력에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불러? 자기장이다라고 표현한다. 자,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 자기장을요, B라고 표현합니다. 자, 자기장의 단위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테슬라를 사용해요. 전기자동차 아니야. 과학자 이름이에요. 원래 정확히는 이겁니다. 자, 자기장이란 뭐냐? 자기장이란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속의 크기를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자, 잘 들어. 자, 이 자속이 뭔지도 선생님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자속의 단위가 바로 뭐냐면 웨버고요. 웨버고 면적의 단위가 뭐야? 제곱미터야. 오케이? 그래서 1제곱미터에 통과하는 자속의 개수를 우리는 자기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테슬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뒤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그럼 일단 너희들 궁금한 게 있지? 선생님 자속은 뭔가요? 자, 중학교 때 이런 거는 다 했어. 얘들아,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 주변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을 때, 고개 들고, 자석 주변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을 때, 자, 나침판을 갖다 놨을 때, 나침판의 어떤 극?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누구였다? 자기장의 방향이었고요. 왜 N극을 쭉 연결한 선을 우리 뭐라 불렀어? 자기력선이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치? 그래서, 자, N극에서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나오고요. 그치? S극으로 자기장은 어떻게 돼? 들어가는 단일 패곡선으로 그려준다. 중학교 때 이런 것도 했죠? 자석의 양극 극으로 갈수록 자기력선이 어때? 촘촘하지? 이해가? 자기력선이 촘촘하죠? 그럼 촘촘할수록 자석의 세기는 어떻게 된다? 세지고요. 반면에 가운데나 자석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선이 어때요? 듬성듬성하지? 이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다? 약하다라고 배웠을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자속은 뭐냐? 자, 일단 봐봐. 자, 자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잘 들어. 이 자기력선의 총수의 총수의 합을 우리는 자속이다라고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말이야. 여기 한 단면을 통과하는, 여기 한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 자기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얘가 그래서 이 자기장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자속 밀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속 밀도, 자기력선이 같은 면적에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 자기장이 센 거고. 이해가요? 자기장, 자, 봐봐. 자기력선이 같은 단면에 듬성듬성 꼽혀 있으면 어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한 거야. 오케이? 자, 뭐 이런 거는 쉬운 것들이니까 너희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갈게. 너희들 배우지 않았던 건 딱 요것만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발전되는 거냐면 이것도 발전됩니다. 그럼 얘다 자기력선의 총수의 합은, 자, 누구 곱하기 누구다? 자기장 곱하기 누구와 같다? 단면적과 같다. 자, 얘다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전자기 유도하면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패러데이의 법칙 하면서. 알겠죠? 자, 이제 자성 볼게. 자, 자성이란 뭐냐? 어떤 물체가 외부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을 우리는 자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 자성이란 뭐다? 어떤 물체, 자, 쇠붙이에 내가 자석 딱 가까이 가봐. 그러면 쇠붙이가 자석이 어떻게 돼? 반응해서 달라붙지. 얘가 이런 성질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표현한다고, 줄여서. 즉, 외부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줄여서 자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럼 자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 얘다, 자, 이거야. 얘다, 자석도 역시 자성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자석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없어? 있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얘다, 모든 물질은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맞아요?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자석도요, 역시 누구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선이 크게 한번 그려볼게. 원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자석을 구성하는 원자야. 알겠죠? 오케이? 그런데 이 자석들은 원자 자체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N극과 S극, N극과 S극, N극과 S극. 즉 원자 자체가 자석이야. 이해가요?
원자 자체가 자석이라서 얘가 이 원자 자석들이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는 거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야. 자, 너희들 혹시 이거 아냐? 자석을 반으로 뚝 자르면 N극과 S극 분리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요 자석을 딱 분리하게 되면 이해가요? 얘 자체로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고요. 얘 자체로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야. 한쪽이 N극이면 반대쪽은 무조건 뭐야? S극이 되는 거겠지. 이해가? 그럼 봐봐. 그럼 선생님 왜 원자가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원자가 자석을 띠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이해가? 자, 일단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일단 모든 원자는 누구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이해가? 근데 전자는 원자의 주위를 어떤 운동해요? 원운동하죠? 맞니? 원운동합니다. 됐어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으면, 원운동하고 있으면, 오케이? 자, 전류는 어디로 흘러?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자,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기억나요? 원형도선에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 그럼 자기장은 어느 쪽 방향이야? 아래쪽 방향이지. 그지? 즉,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형성된다?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밑에 쪽은 어떤 극이 돼? N극이 되는 거고요. 자기장이 나오는 거니까. 위쪽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극이 되는 거야? S극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두 번째. 자, 전자는 자, 원자의 주위를 공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뭐해? 자전도 해요. 얘를 우린 뭐라고 하냐? 전자의 스핀 운동이다라고 표현하거든? 스핀 운동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럼 전자가 어떤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한다면, 스핀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돈다고 한다면, 전류는 이쪽 방향,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면서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이 되면서, 얘가 S극이 되면서 이 전자 자체가 무엇이 되는 거야?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야. 이해가? 즉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원자의 주위를 공전하고 또 스스로 스핀운동, 좌전하면서 원자 자체가 무엇을 띠게 된다?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원자 자석을 앞으로 선생님 원자 자석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질문. 선생님, 그럼 모든 물질은요 원자 자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원자 자석이 없는 것도 있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 너희도 혹시 화학 여기 했던 친구 있나? 화학, 원. 선생님. 자, 잘 들어. 자, 지금은 화학 파트에서 빠진 내용인데, 예전에는 전자배치가 있었어.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 그게 지금 화학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배치는, 자,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배치를 할 때 맨 마지막 껍질의 전자들은요 항상 가득 채워져 있어? 아니지. 자, 맨 마지막 오비탈 안에 전자는요 쌍으로 들어가 있으면, 자, 잘 들어.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으면 전자의 스핀 방향도 반대고요. 스핀 양자수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합쳐지면 몇이 돼? 0 돼버리지. 이해가? 역시 공전 방향도 반대예요. 이해가? 그래서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 오비탈이 뭔가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야. 알겠죠? 그럼 한 오비탈 안에 전자는 하나 또는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두 개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원자 자석은 어떻게 돼? 사라져버려. 알겠죠?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습니다. 원자 자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오케이? 자,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 녀석은 무조건 원자 자체가 무엇을 띠게 된다? 자석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러면 원자 자체가 자성을 띠는 이유가 바로 전자의 스핀 운동과 전자의 궤도 운동 때문이라는 거. 자, 넘어갈게. 자, 얘들아, 여기 쉬우니까 좀 정신 좀 차리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화는 뭐냐? 자, 세 글자로 우리는 자기화다라고 표현하는데,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이, 자,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정렬이 일어나면서 자성을 띠는 현상을 우리는 자화다라고 이야기해. 오케이? 그리고 자성을 띠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 불러? 자성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거야. 너희도 혹시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어렸을 때 자석이 있으면 클립이 있어. 클립은 얘들아 처음에 자석의 성질 있냐 없냐? 없어요. 오케이? 클립은 자석의 성질 없어. 그럼 얘는 원자 자석이 없냐? 원자 자석 있어. 원자 자석이 있는 녀석이야. 철은요.
그러면 자석에다가 클립을 딱 붙여봐. 달라붙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클립을 띈 다음에 다른 클립을 딱 붙이면 어떻게 돼? 클립이 다시 달라붙어. 이해가요? 즉 자석의 성질이 안 죽어. 오케이? 자, 이렇게 봐봐. 물질 내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자석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자기화 또는 자화라고 이야기하고, 오케이? 처음에 자석의 성질이 없다가 외부 자석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성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넘어갈게. 자, 빠르게 갑시다. 자, 이게 오늘의 핵심이야. 여기. 자,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자성체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성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자성체? 강자성체. 두 번째, 상자성체. 세 번째, 반자성체. 자, 세 가지로 나뉘어. 자, 그럼 강자성체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줄게. 자, 이거 봐봐. 자, 이거 봐봐. 원자 자석들이 존재하지? 얘가 원자 자석들이 존재하는데 N극과 S극, 빨간 쪽이 N극이고요. 파란 쪽이 S극인데 N극과 S극이 일정한 방향성이 거의 있어 없어? 없죠? 물론 자, 얘들아, 이 구역에 있는 녀석들은 같은 방향이 N극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요. 이 구역에 있는 녀석, 요 구역에 있는 녀석도 같은 방향으로 N극이 보고 있지. 아, 요 구역. 얘가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자기 구역이다라고 표현을 해. 한마디로 강자성체는 원자 자석들이 있고 이 원자 자석들이 자기 멋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일부 녀석들은요, 어떻게 되어 있다? 자, 원자 자석들이 같은 방향으로 보면서 자기화된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강자성체의 특징이야. 자, 첫 번째,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자석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는 녀석이야. 처음에 자석이 없어요. 이해가? 자, 두 번째, 자, 이거 봐라. 지금부터 중요한 거 한다. 자, 이 강자성체 주변에 N극과 S극, 외부 자석, N극과 S극, 외부 자석을 딱 갖다 놓게 되면 얘들아, 항상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어느 방향이다? S예요. N에서 S야. 알겠죠? 근데 내부 자기장은요, S에서 N입니다. 내부 자기장이 뭔지 알려줄게. 자, 외부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 그치? 그럼 강자성체는요,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된다는 소리는, 자, 원자 자석들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소리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소리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N극이 이렇게 배열된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배열되면서 이해가? 그 N극이 위쪽을 바라보고 있지? 그럼 위쪽이 어떤 극이 돼? N극이 되고요. 아래쪽이 어떤 극이 돼? S극이 되면서 외부 자석과 이 강자성체 사이에 강한 인력이 작용합니다. 왜? N극과 S극이니까. 자, 봐봐. 내부 자기장은요, S에서 N이에요. 안쪽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이해가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야. 강자성체는. 자, 그 다음에, 자, 강자성체의 특징은요, 자, 이 외부 자석을 제거해주지? 그러면 자기화된 상태로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얘들아 봐봐.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위쪽에 N극이 되고 아래쪽에 S극이 되면서 하나의 무엇이 되는 거야? 자석이 되는 거야. 이게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클립 얘기했지? 자, 자석에다가 클립을 딱 갖다 대게 되면 클립이 달라붙어. 띄면요, 이 클립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자석이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 클립에다가 다른 클립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 클립이 붙겠지? 그 이유가 바로 클립은 누구이기 때문이야? 강자성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선생님, 얘 계속 자석인 거야? 계속 자석 아니야? 퀴리 온도라고 이야기하는 일정 온도가 지나게 되면 얘다 온도에 따라 입자 운동이 달라지잖아. 그죠? 일정 온도 이상이 되게 되면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돼? 자성을 잃어버려요. 알겠죠? 그런데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계속 자기화되어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강자성체의 종류에는 누가 있냐면 세 가지. 철, 니켈, 코발트. 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두 번째, 자, 상자성체에 대해서 볼게. 그럼 상자성체는 뭐냐? 자, 얘도 역시 원자 자석이 있어. 왜?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혼자만 존재하기 때문이야. 얘를 홑 전자 원소라고 표현하거든. 홑 전자 원소.
자, 일단 봐봐. 그래서 원자 자석이 존재해. 근데 얘는 자기 구역이 있다 없다? 자기 구역이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원자 자석들이 흩어져 있어. 이해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외부 자기장을 딱 갖다 댈 거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자, 외부 자석을 딱 갖다 대게 되면 자, 자기장의 방향은요. 외부 자기장은요.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지. 됐나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자, 원자 자석들이 자화가 일어나. 자기화가 일어나. 그럼 자기화는 뭐냐?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뭐가 된다? 일렬로 정렬되는 것을 우리는 자기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원자 자석들이 위쪽은요. N극이 위쪽으로 이렇게 배열되면서 위쪽은 어떤 극? N극, 아래쪽은 S극이 돼. 하나의 자석이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자, 잘 들어. 자화되는 정도가 강자성체보다 어때요? 약합니다. 약해요. 그래서 외부 자석과 서로 다른 극이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하는데 이 강자성체보다는 좀 약한 인력이 작용해. 알겠죠? 좀 약한 인력이 작용하고요. 자, 잘 들어. 자, 이 외부 자석을 딱 제거해주지? 아까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자기화된 상태로 그대로 존재했지. 이해가요? 그런데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석을 제거해주면 원래 상태로 어떻게 된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려. 그래서 자석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대표적인 상자성체는 누가 있다? 자, 누가 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종이, 산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상자성체입니다. 자, 이제 반자성체 볼게. 자, 이거 봐봐. 자, 좀 반자성체가 좀 특이해요. 자, 이거 봐봐. 자, 정신 차리고. 자, 여기는 안 어려워요. 자, 그럼 반자성체는 뭐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자석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여기는요,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쌍으로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자석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석의 성질을 띄어 안 띄어? 안 띄어요, 처음에. 처음에 자석의 성질을 띄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외부 자석을 딱 갖다 놔.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자, 외부 자석을 딱 갖다 놓게 되면 외부 자기장은요. 이거 봐. 외부 자기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이해가요? 그런데 특이하게, 자, 이거 봐봐. 특이하게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어떤 방향으로? 이 원자 자석들이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 자, 원자 자석들이요.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납니다. 반대 방향으로 자화가 일어나면서 아래쪽에 N극이 될 거고요. 위쪽에 S극이 되면서 서로 같은 극을 마주보고 있지. 얘가? 그러니까 서로 두 자석이 서로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내버려. 청력이 나타나요. 청력이 일어납니다. 이해가요? 그리고 외부 자석을 딱 제거해주지? 그럼 원래대로 원자 자석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원자 자석이 사라져버려요. 자석을 잃어버려요. 이게 바로 누구다? 반자성체인 거야. 자, 그럼 반자성체의 예는 누가 있냐? 반자성체의 예는 자, 누가 있어? 구리, 유리, 금, 플라스틱, 탄소, 산, 수소, 물이 있지. 자, 너희들 물 같은 경우 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마 이런 실험 한 게 있을 거야. 개구리에 얘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지. 이해가요? 개구리의 80%가 뭐야? 물입니다. 개구리는요. 그럼 작은 실험관에다가 청개구리를 딱 넣고 굉장히 강한 자석을 딱 주지? 그럼 어떻게 돼? 반자성 형질에 의해서 이 개구리가 자석 위에 어떻게 돼? 떠버려요. 그럼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야. 굉장히 강한 자기장 주변에 딱 우리 몸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 그 자기장에 의해서 뒤로 밀려나게 돼버려.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서. 이해가요? 물은 가장 대표적인 반자성체예요. 자, 이런 거죠. 얘를 우리는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표현하거든. 자, 액체산소 봐봐. 자, 봐봐. 강한 두 자극 사이에 액체산소를 부으면 액체산소가 두 전극 사이에 어떻게 돼? 달라붙지. 왜? 산소는 가장 대표적인 상자성체예요. 오케이? 그래서 인력이 작용하면서 액체산소가 이렇게 강한 두 자석에 의해서 달라붙게 됩니다. 자, 봐봐. 초전도체. 얘다 초전도체지?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이해가요? 얘를 우리 뭐라 불러?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이야기해. 알겠죠? 그래서 위로 이렇게 뜨지. 이게 반자성의 대표적인 성질이야.
초전체 넘게. 지금 몇 신이야? 몇 신이? 54분이야? 자, 조금 쉬었다 이거 하고, 솔직히 여기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 오케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거까지 나갈까 지금 선생님 생각 중이야. 자기장 합성.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